게임과 몰입의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닝 강의를, 즉 온라인 강의를 하시느라고 매우 지루하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수업하는 것만큼 효과는 없겠지만 열심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정한 4월 17일까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게임과 몰입의 큰 단어는 1번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이고 두 번째가 게임과 몰입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단원인 정보사의 의미와 특징에는 정보사의 의미와 특징, 두 번째 정보사의 두 얼굴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대단원인 게임과 몰입에서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단어는 흥겹게 뛰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것으로서 어떤 합의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경쟁하는 자발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활동입니다. 무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일종의 놀이인데 인간의 특성 중에 보면 이성적 인간과 감성적 인간으로 나누는데 이성적 인간의 특성 안에 보면 유희의 인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이라든가 수업도 일종의 하나의 놀이입니다. 그 놀이 속에서 원시 종합예술까지 올라가는데 이 놀이 안에는 밑줄에 나와 있다시피 일정한 규칙과 질서와 경쟁과 또 더불어 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운이 작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로또가 당첨됐다 하면 운이 좋았어, 뭐 꿈자리가 좋았어 이런 말하는 게 바로 운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흥겹게 뛰어놀고 디지털 형태로 바뀌니까 우리가 여기서 게임이 문제가 되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아래 그림 보면 놀고 싶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문제풀이의 활동이다. 수업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죠. 우리 학교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학을 하게 되면 잠자지 않고 수업에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몰입이라는 건데 우리가 속담에 보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써놓는 거 모른다고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정열을 가지고 할 때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작센트 미하이가 말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왼쪽에 즉 Y축에 보면 즐기는 몰입과 의도적인 연습이 있고 X축으로 보면 자기중심적 목적과 이타적 목적이 있는데 이 이타적 목적과 즐기는 몰입이 함께 되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중심적이고 즐기는 몰입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죠. 자기는 즐겁고 남은 피해를 주니까. 또 의도적인 연습이 낮고 이타적인 목적이 높다. 즉 전문가적인 삶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타적인 목적도 있고 즐기는 몰입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또 넘겨보시면은 재미있어서 하나 올려놓은 것인데 도전정신이 높고 수행 능력이 높으면 취미가 돼서 몰입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도전정신이 낮고 취미가 없으면 수행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관심해진다.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수행 능력이 높고 도전정신이 높으면 몰입을 하고 즐거움 있고 취미생활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해진다. 수행 능력이 낮고 도전정신이 높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스트레스 받고 또 수행 능력이 높고 도전정신이 낮으면 느긋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중성의 얘기인데 이 그림이 뭡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이중성을 띈다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게임이라는 건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오락이 아니라 타락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의 모습을 늘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와 자식은 힘들어서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도둑 이거 먹어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 아빠의 모습. 뭐 대부분 아빠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고 있죠.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같은 것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원에 들어가서 정보사의 의미와 특징에 보면 정보사의 의미, 정보사의 현황, 정보사의 특징을 보자. 뭐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아닌 부분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보사의 의미, 즉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질과 양 모두 풍부한 정보가 생산되는 사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의 기준이 종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땅, 산업사회 속에서는 자본,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정보사회는 뭐냐?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가 바로 재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뭐예요? 밑에 컴퓨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인간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컴퓨터는 인간이 억지로 없애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처리, 전달, 축적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구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공할 수도 하기도 쉽고 생산해서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네트워크 발달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급격히 발달되고 보급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어떻겠어요? 대단히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산업을 우리가 구분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1차 산업은 자연에서 얻는 농업, 임업, 어업이고 2차 산업은 그것을 만드는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그 만든 것을 판매할 수 있고 운반하는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떠나서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 중심 사회다. 이게.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지식을 창출하고 정보가 대중화되어 있는 사회다. 그러니까 정보 사회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수준이 교육 수준이 이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욕구 플러스 인간의 창의성이 결부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루어지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상 짧게 제가 끊었습니다. 이상 고생하셨습니다.